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부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들 노후 준비들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은퇴할 때 3억 2천과 빚없는 내 집을 가지지 못하면 노후 준비를 실패한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빚없는 집은 좀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게 좋고요. 3억 2천이라는 비용은, 이 비용의 조건은 뭐냐면 설렁탕 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퇴직하는 시점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뭐 한 90세 정도 잡고, 한 3억 2천 정도면 하루 삼시세끼 설렁탕만 먹고 어떻게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3억 2천이 조건입니다. 그 부부 조건이에요. 그리고 설렁탕은 반드시 5천원짜리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TV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이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그걸 1차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모으시고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더 좋겠죠. 하지만 보통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3억 2천인과 빚없는 집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 3억 2천을 벌었으면, 지금부터 내가 퇴직하는 시점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3억 2천을 썼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죠. 기본빵을 하신 거예요. 더 쓰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 더 성공하신 거고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퇴직 시점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3억 2천이라는 그 돈이 중요한 거예요. 얇고 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기본 물질적인 베이스, 빚없는 집,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청약, 안전자산, 어쨌든 다 통틀어서 3억 2천.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안 좋죠. 오늘 지금 7월 5일인데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누군가 나와서 정부 이 관료들한테 굉장한 질타를 하는 내용의 연설을 들으면서 나왔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지금 안 좋다. 대한민국이 침체 일로에 있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고, 세금 퍼져서 사람들 존다고 된 게 아니고, 세금을 써서 지금 경기 부양을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뭐 대충 뭐 구조 개혁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제 주변 지인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도 있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 놀고 계신 분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지금 근데 다니고 이 지인들의 어떤 생각들은 또 가지각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은 이거 비전이 없어, 이거 때려쳐야 돼, 내가 점점 여기서 설 곳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이제 사업해야지, 장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딴 데로 이직할 수 있는 이제 수평이동이나 수직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반가운 일인데, 그거 아니고 그냥 무작정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인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때려치고 그냥 다시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한 40 중반,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되면 어떤 산업에서 밀려나가잖아요. 이 산업 구조에서 밀려나가서 다시 복귀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저와 같이 좀 친하신 친분이 있는 직원분 한 분도 한번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힘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정상적인 내가 해오던 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걸 이제 들어본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장사하거나 사업하다가 다시 복귀에 들어오는 게 젊은 친구들도 아니고 좀 이런 중년들은 좀 더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젊었을 때 사업하다 망했기 때문에 다시 복직해서 어떤 그 사업 손실된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중년 또 어떤 노년 초반에 이제 그 일을 겪게 되면 복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가 투자하고 빚내서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장사하다 망하고 좀 이제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당장 때려치고 싶어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나한테 월급 주고 계신 분들한테 좀 감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감히 좀 드립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저한테 월급 주시는 분들한테. 그 다음에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차피 불황은 금방 가요. 지금 뭐 정부가 이제 추경 내가지고 뭐 어쨌든 하겠다라는 거는 경기 부양,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되게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영업이나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어쨌든 지금에서 좀 더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버티기 위해서는 앞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일반 직장도 그렇게 좀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럴 때는 좀 아끼고 좀 참고 버텨나가서 어쨌든 견뎌내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버틸 수 없다 그러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버텨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해했듯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자, 일단 한국 금리는 좀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건 좀 제쳐두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어떤 이런 선진국에서 쓰는 경제학에서 쓰는 이 금리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좀 좋고 GDP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이 꼭 나쁘냐? 아니에요. 안 나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경제 성장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좀 가격이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고 마진이 높아지고 그래서 팔면 팔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사람들은 또 이 흐름이 자체가 좋아서 계속 사고 또 소비 활동도 왕성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장에 뿌려진 많은 돈들이 은행으로 회수가 돼요. 어떻게 회수가 되냐 하면 저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률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자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돈이 안전자산, 그러니까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거나 마이너스 제로 성장을 하거나 또 성장 둔화가 감지되면 금리를 내려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성장 투자, 산업 투자, 이런 어떤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을 하도록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값 비싸지니까 이제 받아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나라에서 원하는 선순환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IMF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적자 행진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계속 10%대에서 지금 이제 제로, 거의 1-2% 얘기가 나올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쵸? 성장이 많이 둔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금리를 점점 내렸죠. 우리나라는 금리 점점 내렸어요.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꾸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면 시설 투자나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 내려진 금리, 그러니까 낮은 대출을 이용해서 시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해버렸어요. 되게 희한한 게 이름은 부동산인데 유동산이 돼버렸어요. 유동자산처럼 움직인 거죠. 서울 전국에서 그렇게 움직여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랄까, 이 대한민국에 이제 부동산 제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인구도 줄고 있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부동산은 정말 부동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들이 회수가 돼서 은행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예, 회수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근 20년째 계속해서 금리를 내렸다라는 건 지속적으로 금리가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마냥 계속 경기가 둔화된 겁니다. 중간에 그럼 금리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는 좀 슬픈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자력갱생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IMF 이후에 금융 어떤 시장을 오픈하면서 해외 투자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싸지면, 그러니까 해외 금리보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달러 어떤 금리보다 낮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돈을 빼가요. 달러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다 돈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또 환율도 좋죠. 많은 달러로, 조그만 달러로 많은 원화를 사서, 지금은 이제 지금 강달러라서 더 좋죠. 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 금리가 높았다면 많은 해외 투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어쨌든 많은 돈을 사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막 계속 나오고, 뭐 주식 시장 좋으면 막 주식도 막 오르고, 그걸 다시 달러로 바꿔가면 그 사람들 많은 이익을 얻겠죠. 자기네들 미국이나 이런 데서 투자한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금리가 낮으면 해외 투자가 나가겠죠. 그쵸? 걔들이 빼가져갈까요?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게 오나요? 달러가 왕창 빠져나가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국이 세계 9위인데 그 사람들 달러 확 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정말 그냥 다시 외환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리 올린다 내린다 뭐 이게 계속 마이너스 하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좀 뭔가 활력을 되찾았을 때, 주식이 막 올라갈 때, 그리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시대, 뭐 소비를 하고 싶어서 안 다니는 세상, 그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소비가 왕창 위축되는 때, 지금 금리 내린다고 그러죠. 금리 내립니다. 지금 한국은에서 금리 왕창 내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연준에서도 금리 내린다고 하죠. 우리 거기에 맞춰서 내릴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내립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이럴 때 금리 내쳐서 대출 많이 가져가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지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낮춰도 지금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빚이 많아요, 개인들이. 물론 이제 회사들은 빚이 없어서 충분히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 있지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시설 투자 안 해요. 해도 우리나라에 안 해요. 베트남이나 이런 쪽 인건비 싼 데다 하고 있죠. 그쵸? 우리나라에는 이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그 뉴스에서는 이런 지금 금리 낮추고 세금 갖다 퍼다 줘도 추경해도 지금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은 빚을 2,500조에 달하는 지금
뭐 1,500조라고 하는데 뭐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부터 또 뭐 장외 대출이라고 뭐 저기 그 숨겨져 있는 대출도 한 1,000조 있어요. 다 합하면 2,500조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대출들을 국민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낮춰도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경한다 해도 소비할지 모르겠어요. 다 빚 갚는 데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시기일수록 더 아끼고 여기서 어쨌든 살아남아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그냥 일반 엔지니어고 일반 중년이기 때문에 많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기 쉽게 가장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노후 설계라는 거, 노후 설계에 모든 걸 맞춰서 진행하겠다라는 거, 여기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좀 즐거운 인생은 아니더라도 좀 쉬운 인생, 좀 그래도 좀 덜 힘든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노후 준비들 되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